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학 합격 동반자,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소득이 늘면 당연히 소비도 늘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우리의 직관이요. 보기 좋게 빗나가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우리를 정말 자주 헷갈리게 만드는 주제죠. 바로 합리적 기대와 소비의 임의보행 가설입니다. 오늘 이 개념 제가 뼈대부터 정책적 의미까지 아주 그냥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꼭 집중해 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번 달에 보너스를 받을 거라는 걸 이미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월급날 통장에 진짜로 딱 하고 보너스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소비를 늘리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배울 이론에 따르면 정답은 아니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경제학적 비밀을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보시죠. 오늘 우리는 이 4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갈 겁니다. 첫째,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세상에서 소비의 기본 원리를 한번 배워볼 거고요. 둘째,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 즉 불확실성의 세계로 넘어올 겁니다. 그리고 셋째, 왜 소비가 술 취한 사람 걸음처럼 예측하기 어려운지 임의보행 가설로 풀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정부 정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확인할 겁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죠? 괜찮아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일단 아주 단순하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세상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아니, 현실이랑 다른데 왜 이런 걸 하냐고요? 이런 단순한 모델에서 기본 원리를 확실하게 다져놔야 나중에 막 복잡한 현실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화면에 있는 수식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소비자의 총 만족도. 이걸 경제학에서는 효용이라고 부르죠. 이 효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UC1. 이건 바로 오늘 소비 C1에서 얻는 만족감입니다. 두 번째는 내일의 소비 C2에서 얻는 만족감인데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P라는 걸로 나눠주네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할인이라는 개념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통 미래의 10,000원보다 지금 당장 손에 쥔 10,000원이 더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래의 만족도를 지금 시점으로 끌고 오면 가치가 좀 줄어든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이 로라고 읽는 P, 즉 할인율은요, 소비자의 인내심 측정기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할인율이 높은 사람은 성격이 급해서 난 나중은 모르겠고 지금 당장 쓰는 게 좋아 하는 사람이고요. 할인율이 낮은 사람은 미래를 위해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인 거죠. 만약에 로가 0이라면 이 사람은 오늘 10,000원 쓰는 거랑 내일 10,000원 쓰는 거랑 만족감이 완전 똑같은 거의 부처님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개념, 소비의 평준화가 나옵니다. 사실 이건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막 100만 원 펑펑 쓰고 내일은 라면만 먹으면서 쫄쫄 굶는 거랑 매일 꾸준히 50만 원씩 안정적으로 쓰는 거랑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대부분 후자겠죠? 이처럼 사람들은 소득이 좀 들쑥날쑥 하더라도 소비만큼은 최대한 일정하게 평탄하게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모든 걸 다 아는 확실한 세상에서 이 똑똑한 소비자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결과는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만약에 내가 돈을 안 쓰고 저축했을 때 얻는 이자율 R과 미래를 위해 기다리는 나의 인내심 정도, 즉 할인율 로가 똑같다면요. 가장 좋은 선택은 바로 오늘의 소비 C1과 내일의 소비 C2를 완전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소비의 평준화 욕구를 가장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는 좀 동화 같은 세상 이야기였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현실입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일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런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의 소비 계획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합리적 기대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합리적 기대라고 해서 사람들의 미래를 완벽하게 맞히는 점쟁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똑똑한 추측을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실수할 수는 있죠. 하지만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바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현실 세계로 들어왔으니까 최적 소비 조건도 살짝 바뀝니다. 화면의 수식에 주목해 주세요. U 옆에 찍힌 점, 저걸 프라임이라고 읽는데요. 한계 효용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비를 하나 더 늘렸을 때 추가로 느끼는 만족감이죠. 확실한 세상에서는 오늘의 추가 만족감과 내일의 추가 만족감이 같아야 했어요. 근데 이제 내일은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U 프라임 C2 앞에 E1이라는 기호가 딱 붙었습니다. 이건 일기 시점에서 내가 가진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기대 또는 예측했다는 뜻이에요. 즉, 오늘의 추가 만족감이 내일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만족감과 같아지도록 소비를 조절한다는 거죠. 자, 이 한계 효용에 대한 복잡한 식을 수학적으로 막 풀잖아요. 그 과정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러면 아주 놀랍고 강력한 결론 하나가 딱 나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C1이 E1, C2. 여러분, 이 결과는 정말 주려하니까 별표 5개 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소비 C1이 바로 내가 가진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예측한 내일의 가장 합리적인 소비 수준 E1, C2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 간단한 수식이요,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는 소비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내 월급이 오를지, 경제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이런 모든 예상과 기대를 종합해서 내린 현재 시점에서의 최선의 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내일 소비가 궁금하다? 그럼 복잡하게 분석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사람의 오늘 소비를 보면 된다는 아주 강력한 결론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 드디어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소비의 임의보행 가설. 왜 주식시장처럼 소비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 가설이 아주 명쾌한 답을 줍니다. 자, 이 수식이 바로 임의보행 가설의 심장입니다. 시험에 단골로 나오니까 꼭 눈에 익혀두세요. CT 플러스 1 이퀄 CT 플러스 엡실론 T 플러스 1. 이게 무슨 뜻이냐? 임의보행, 영어로 랜덤워크는요, 술에 취한 사람이 갈지자로 걷는 모습을 생각하면 쉬워요. 그 사람의 다음 발자국이 어디로 갈지는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내일의 소비 CT 플러스 1은 일단 오늘의 소비 CT에서 출발은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충격, 즉 서프라이즈, 엡실론 T 플러스 1이 더해져서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식을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CT 플러스 1은 내일의 소비, CT는 오늘의 소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녀석은 바로 저 뒤에 붙은 엡실론이에요. 이건 바로 T기 시점에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충격, 다시 말해 서프라이즈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로또에 당첨된다거나 아니면 생각지도 못하게 해고 통보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이런 충격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0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예측이 불가능하니까요. 이 이론을 아주 쉽게 설명해주는 예시가 바로 이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곧 승진해서 월급이 오를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돈이 실제로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소비를 슬금슬금 늘려놨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막상 승진 발표가 나도 소비 패턴에는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하게 회사에서 잘렸어요. 이건 미래 계획에 전혀 없던 완전 서프라이즈 충격이죠.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확 줄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소비를 바꾸는 건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사건, 즉 서프라이즈뿐이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머리 아픈 이론을 대체 왜 배우는 걸까 싶으시죠? 바로 이 이론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발표했다고 해봅시다.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세금 고지서가 날아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지 않아요. 법안이 통과되는 그 순간, 아, 내 미래소득이 줄겠구나 라고 바로 계산을 끝내고 그 발표 시점부터 소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몇 달 뒤에 실제로 세금을 내게 될 때는 어떨까요? 이미 다 예상했던 일이라 놀랍지가 않죠. 따라서 소비에는 아무런 추가적인 변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논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 정책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정부 정책이 사람들의 소비를 바꾸려면 반드시 예상치 못한 서프라이즈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부터 세금 올릴 거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라고 친절하게 예고하는 정책은요, 그 효과가 내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발표하는 오늘에 모두 다 반영되어 버립니다. 정작 정책이 시행되는 시점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소위 정책의 무력성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오늘 배운 내용 시험장에 가져갈 것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사람들은 소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 바로 소비의 평준화. 둘째,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써서 똑똑하게 예측한다. 합리적 기대. 셋째, 그래서 소비는 오직 예상치 못한 서프라이즈가 터졌을 때만 변한다. 임의보행. 마지막 넷째, 따라서 정부 정책도 예상치 못한 깜짝 정책이어야만 효과가 있다. 이 네 가지만 확실하게 머리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네, 오늘 내용 솔직히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원래 만만치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지금 이 시간까지 노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짱 박사가 보증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특히 수식이 많아서 혼자 다시 보다 보면 이게 뭐였지? 하고 막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세요.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카페에는 이미 수많은 학습 자료와 질문 답변 데이터가 쌓여 있고요. 무엇보다 정말 실력 있고 친절하신 저희 조교님들과 저 짱박사가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